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학입니다. 오늘은 올림픽 대표팀의 두 번째 경기였던 대한민국 대 루마니아 경기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올림픽 대표팀은 1차전에서 뉴질랜드에게 졌기 때문에 2차전은 1차전과 다르게 에너지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꼭 따내야 했는데요. 그 결과 올림픽 대표팀이 4대 0으로 완승을 거두었고, 경기 내용도 긍정적이었던 점들을 여러 차례 찾아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먼저 2차전 선발 라인업을 1차전 선발 라인업과 비교해보면 총 6자리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원상은 우측면에서 주로 뛰는 선수인데 좌측면으로 이동했고, 이강인 대신 이동경이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뛰게 되었고, 이동준이 우측면으로 출전해서 2선 라인을 구축했고, 김동현 대신 정승원이 원두재 파트너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또 수비 라인에서는 이상민과 이규현 대신 박지수와 설영우가 나오면서 1차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발 라인업 변화는 확실히 1차전과는 다른 경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후방 빌드업부터 원두재와 정승원이 투볼란트로 지켰고, 양쪽 풀백들도 높은 지역까지 오버래핑하며 공격적인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포지셔닝 속에 우리나라가 보였던 후방 빌드업 특징은 정승원과 원두재가 후방에서 가까운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승원은 왼쪽 지역에서 뛰었고, 원두재는 오른쪽으로 나눠서 뛰기도 했지만, 원두재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골고루 풀어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왼쪽에 있던 정승원과 포지셔닝이 가깝게 보이면서 좌측면으로 더 쏠린 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후방 빌드업하는 상황을 보면 좌측면에 더 쏠려서 우측면으로 전환할 때 설영우가 넓게 위치하면 전환하는 패스 패턴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측면에 있는 풀백이 넓은 위치에서 볼을 잡으면 루마니아는 수비 상황에서 5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윙백이 바깥쪽으로 나와 풀백을 견제하게 되고, 윙백과 센터백 사이 혹은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로 안쪽 지역을 두고 침투하는 패턴이 측면을 공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이런 패턴 외에도 풀백과 윙포드들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주로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했던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 상대 선수를 유인하면 이동경이나 황의조가 빈틈을 통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패턴으로 파악됩니다. 이 패턴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볼 터치나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잘 살리지 못한 측면 활용 패턴입니다. 이후 루마니아의 제오르제가 퇴장당하면서 후반전부터는 1-4-3-3 형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승원이 나오고 권창훈이 들어가면서 우측면을 더 활용했던 공격 비율을 골고루 활용하기 위한 교체라고 보여지는데요. 권창훈이 들어오면서 원두재가 원볼란트 형태로 나와 좌우로 볼을 공급해주는 역할이었지만, 권창훈이 좌측면에서 같이 중원을 보좌해주고, 이동경은 우측면에서 더 전진된 포지셔닝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2명의 풀백들을 전진시키고 3명의 공격수들이 위치해 5명의 선수가 앞쪽 라인에 위치해 있었던 것처럼, 후반전에는 1-4-3-3 형태에서 2명의 미드필더는 전진하고 3명의 공격수들은 간격을 넓게 만들면서 앞쪽에도 5명의 선수들이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포메이션을 바꾸면서도 5명의 선수들을 둔 이유는 상대 5백을 공략할 수 있기 위함이었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내려와 공간을 만든다든지 측면 전환을 통해 상대를 넓은 지역으로 나오게끔 만들고 사이 지역을 침투해 공략하는 패턴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수비수들이 전진 수비하는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서 루마니아의 수비 라인은 더 쉽게 균열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대표팀은 수비 상황에서도 상대를 꽤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방 압박 상황과 하프라인 뒤쪽에서 수비 진영을 갖추었던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전방 압박 상황에서는 1-4-4-2 형태로 엄원상과 이동준이 양쪽 날개에 위치해 상대 윙백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는 1-3-4-3 형태로 후방 빌드업을 진행했는데, 우리나라는 윙어들이 윙백들을 먼저 견제하면서 스토퍼로 압박하는 루트로 상대 후방 빌드업을 압박했는데요. 이런 압박 패턴은 윙백부터 시작해 스토퍼로 가는 길을 압박하면 두 가지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토퍼 입장에서 패스할 길이 마땅치 않은 점이고, 두 번째는 풀백과 스토퍼의 패스길로 압박하면 한쪽 공간에서 풀백을 수적 싸움에서 배제한 채로
스토퍼를 압박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압박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뒤로 물을 수 있게 만드는데 루마니아는 우리나라의 전방 압박을 피해 롱볼 승부를 보지만 정태욱이 공중볼에서 잘 막아내면서 위협적이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하프라인 뒤에서 수비라인의 재정비 속도도 빨랐고 1-4-4-2 형태로 타이트한 간격을 두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상대의 빌드업이 측면으로 들어왔을 때 앞쪽의 이동경까지 스토퍼를 견제한 채로 수비하면 수적 동률이 만들어졌고, 동시에 정승원과 원두재는 상대 스토퍼가 프론트 쪽으로 패스할 수 있는 길목까지 차단하고 자신의 견제 대상까지 앞에 두면서 수적으로는 동률이었지만 더 효과적으로 상대 패스 선택지를 줄이는 수비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방 압박과 지역 수비 상황에서 보여준 수비 상황은 꽤 성공적이었고, 루마니아 선수들의 정적인 포지셔닝 덕분에 더 쉽게 수비할 수 있었던 대표팀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